에르메스가 지난달 프리미엄 헤드폰을 출시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오디오 기기를 내놓은 것도 놀랍지만 가격은 더 놀랍습니다. 무려 15,000달러인데 약 2천만 원입니다. 에르메스 첫 오디오 기기인 만큼 반응이 나쁘지 않다면 앞으로 더 많은 아이템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르메스 맞춤형 제품을 제작하는 부서 아틀리에 오리종에서 2년간 기획 개발했는데 기존 제품에 에르메스 가죽만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디오 전문 업체와 협력해 제작한 게 특징입니다. 명품백이나 옷만 팔아도 지장이 없는 에르메스는 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명품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워 고소득층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어른 남자들의 장난감이라고 하는 시계, 자동차, 오디오기기 분야에서 에르메스가 그래왔듯이 초고가 상품들을 내세워 이들 분야에서도 명품 지위를 얻고 싶은 셈이죠. 명품이라는 게 그렇죠. 너무 비싸지만 사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엄청난 부자가 아닌 경우가 흔합니다. 오히려 진짜 부자들은 명품에 그다지 흥미가 없다고 하죠. 즉 에르메스는 명품 브랜드를 앞세워 여기저기서 다 해먹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에르메스가 기발해서 창의적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경쟁 브랜드를 베낀 겁니다. 루이비통, 샤넬과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이미 오디오 시장에 합류했거든요. 루이비통은 100만 200만 원대 이어폰 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손흥민, 차은우가 사용해 눈길을 끌었죠. 블랙핑크 제니가 사용했던 샤넬 이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으로 케이스를 코팅해서인지 역시나 가격이 2천만 원 수준입니다. 보통 비싼 물건을 놓고 금태 둘렀냐고 화를 내는데 이건 진짜 금태 둘렀습니다. 그렇다면 에르메스, 샤넬의 헤드폰과 이어폰이 2천만 원짜리 소리를 낼까요? 그럴 리가 없죠. 5억 원짜리 람보르기니가 5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보다 10배나 속도가 빠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품이나 원재료가 살짝 고급이거나 핸드메이드 과정이 더 많거나의 차이죠. 그 외에는 다 브랜드 값입니다. 다행히도 명품 브랜드의 오디오는 너무 비싼 나머지 남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2천만 원이 있으면 은행 빚을 갚거나 소고기를 사 먹지 헤드폰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런데 최근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 사이에서 또 다른 등골 브레이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헤드폰입니다. 주로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에르메스나 샤넬 수준은 아니지만 꽤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10대 사이에서 최고로 인식되는 게 애플의 에어팟 맥스입니다. 색상과 판매처마다 차이가 있지만 70만 80만 원대입니다. 그 다음이 소니인데 신제품 WH-1000XM6의 가격은 61만 9천 원. 전작 대비 14만 원 올랐습니다. 애플이 비싼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소니가 무슨 60만 원대? 라며 놀라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도 광고 모델 비용이겠죠. 인기 아이돌 르세라핌을 홍보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헤드폰이라는 인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외에도 삼성전자, JBL, 제나이저, 바워스 애닐킨스, 뱅앤올룹슨, 마샬, 보스 등의 고가 브랜드에서 30만 원대부터 70만 원대의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사실 더 저렴한 제품도 많습니다. 필립스, 벨킨, 브리츠 등의 가성비 브랜드에서는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10만 원 이하에 장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남의 시선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에서만 쓴다면, 정말 음악 감상이나 동영상 강의용으로만 쓴다면 브랜드가 무슨 상관일까요? 다른 친구들이 비싼 걸 쓰니까 나만 싼 거 쓰면 없어 보이니까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오디오 기업들이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연예인을 모델로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겨울에 입는 패딩으로 계급을 형성했던 의류 기업들의 마케팅과 정말 닮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패딩보다 헤드폰을 반드시 사줘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공부입니다. 자식이 공부하겠다는데 성적 올릴 수 있다는데 이를 마다할 부모는 많지 않겠죠. 학교에서 자습을 하든 스터디 카페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든 성능 좋고 예쁜 헤드폰은 필수라고 우기니까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집 아이의 방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쾌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공부가 안 되니 스터디 카페 가야 한다고 남들 방해되지 않게 헤드폰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맘때면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언론들의 광고 기사. 뭐가 하나 팔린다 싶으면 신문과 방송은 광고성 기사를 만듭니다. 기업들은 가격만 맞으면 기꺼이 광고료를 취급합니다. 무슨 연예인 헤드폰 이런 식의 제목이 붙으면 99%의 가능성으로 유료 광고 기사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나도 사줘라고 빽빽거리면
충분히 대화를 하신 다음 선택하세요. 저도 게임에 빠진 아들이 헤드폰을 사달라고 해서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10만원 미만 제품으로 합의를 봤고요. 물론 아들 표정이 좋진 않았습니다. 유유. 다만 다음의 팩트는 꼭 환기시키길 바랍니다. 헤드폰 사용은 난청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말이죠. 난청은 노년층은 물론 이어폰, 헤드폰을 장시간 착용하는 젊은 층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환자 수가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히 회복되지 않기에 노년까지 청각을 지키려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2023년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80만 368명, 2019년 65만 646명보다 23% 증가했죠. 이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0대. 2019년 24,539명이던 난청 환자 수가 2023년 35,999명으로 46.7% 급증했습니다. 그 다음이 20대 46.3%입니다. 안 봐도 유튜브죠. 2020 난청 환자 증가는 이어폰, 헤드폰 장시간 사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34년 만에 환자가 급증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귀는 일시적 소음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손상이 되지만 다시 회복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되면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집니다. 소음성 난청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고음을 잘 듣지 못하지만 일상에 특별한 불편함은 거의 없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중저음도 잘 들리지 않고 결국 난청 환자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난청이 일찍 생기면 일상 속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해 노년기 치매 위험도 커진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비싼 헤드폰을 사야 하는 이유로 꼽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 주변 잡음을 잡아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과학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등 여러 이유로 청력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는 성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검사를 해보니 이들의 청력이 대부분 괜찮았고 오히려 문제는 뇌에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뇌 문제는 청각 정보 처리 장애 APD입니다. 귀에서 소리를 정상적으로 감지하더라도 뇌가 소리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상태. 소리가 들려도 어디에서 오는 소리인지 알기 어렵고 목소리를 들어도 말소리를 빠르게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용하면 소음이 제거된 단 하나의 소리만 들립니다. 뇌가 여러 소리를 처리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팩색 소음이 오히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 몸은 인위적인 것들이 더해지면 대부분 부정적인 피드백을 합니다. 이제 당당히 이야기해볼까요? 아들아, 딸아. 공부 잘하기 위해서 헤드폰, 이어폰 쓰지 말자. 그럴 수 없다면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가끔 쓰는 물건인데 가급적 저렴한 걸로 사자.